안녕하십니까, 김은성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사과가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진정한 사과란 무엇이고 사과의 기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조하지만 제 채널은 정치 채널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채널입니다. 제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박사로서 사과란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고귀한 행동 중에 하나가 사과와 용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과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나의 진정 어린 시도죠. 그러니까 진정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의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적으로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과의 기술을 모르고 진정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상황을 면피하고자 형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면 하나님만 못한 사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해야 될까요? 게리 체프만 박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데요. 4가지 단계로 사과를 하라고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 용서해줘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이 점이 잘못돼서 용서를 구할게. 그러니까 구체성이 결여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미안해. 그 점에 대해선 내가 책임을 느끼고 있어. 세 번째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보상이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릴 수 있을지, 그리고 나는 향후에 어떻게 그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구할게가 맞겠죠.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내 잘못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보상과 개선 의지를 밝히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이 방법도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진정한 사과, 진짜 사과의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접속사가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해, 사과할게로 끝나야 되는데 미안해, 하지만 말이야, 근데 말이야, 뭔가 토를 다는 것, 접속사가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가정법도 좋지 않습니다. 너가 기분이 나빴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사과할게. 이것은 조건을 단 사과죠. 내가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성 어리게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선 토나 조건을 달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 공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퍼스펙티브 테이킹이죠. 관점을 바꿔서 상대의 기분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이건 좀 고급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늦어서 미안해 보다는 내가 늦어서 너가 많이 힘들었겠다. 너의 감정이 이런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이 점에 대해서 미안해. 너가 나에게 많이 실망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게. 이런 모습들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사과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과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것이고, 그리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나의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상대가 나의 용서를 받아줄 때까지 진정성을 담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